네, 요즘에 중국의 비밀 경찰서 문제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공자학원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시죠. 한민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민호 대표는 저희 이봉규 TV에 그 공자학원이 지금 화제되기 한참 전에 나오셔서 이 공자학원의 문제점 이거 신랄하게 파헤쳤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공자학원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드러나면서 예. 비밀 경찰서 드러나 그러니까 공자학원 문제점 이제 드러났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쌓아오셨는데 우선 비밀 경찰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동방명주. 예. 그게 지금 뭐 걔네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중국 공산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예. 예.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이 70년 이상 일당 독재를 해온 나라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패 국가고 또 국민들의 불만을 짓밟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 이 국민들의 불만이 조직화되고 또 분출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늘 이걸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근데 이제 국내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예. 왜 이들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에 이렇게 비밀 경찰서를 두는 겁니까? 이 중국에서 살다가 이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 국가에 살게 되면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생각이 중국에 살 때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자, 변하겠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변절될 수 있다는 그렇죠.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비밀 경찰서를 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수교를 맺은 국가들에는 다 이 비밀 경찰서가 있다.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지역별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우리나라도 없는 거죠. 그럼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만 있을 리가 없죠. 동방명주 하나가 아니다. 예. 드러난 게 지금 동방명주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이게 수원이랄지 뭐 저쪽 군포랄지 경기도 평택이랄지 제주도랄지 주요 도시마다 다 이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 비밀 경찰서 내지는 비밀 파출소가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지 중국인들을 평상시에 감시하고 그 중에 이제 삐딱한 사람들은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진짜 삐딱한 사람들은 중국의 가족들이랑 이제 화상 대화를 하게 해가지고 겁을 주고 겁을 줘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신병원에도 막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중국에서요. 예. 아니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중국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악마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장기 적출 당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1년에 살아있는 채로 장기 적출을 당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다. 라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이게 이 사람의 목숨을 정말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죠. 중국 공산당이라는. 야, 그래서 무시무시한 조직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중국 교포들이랄지 아니면 유학생이랄지 아니면 여기 뭐 사업자 이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안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공안. 이거 걸려서 뭐 조사하고 이러면 무섭겠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끌려가는 거고 아니면 잘못하면 사업이고 뭐고 박탈당하고 아니면 중국에 있는 가족이 잘못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감시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학교에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이제 이 공안의 이 지휘 감독을 받는 불확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늘 조심을 하죠.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홍대 앞이랄지 대림역인가요? 여기서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얼굴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백지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용기죠. 와, 그러네요. 중국은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7만 명.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학교마다 그런 뿌락지를 이렇게 심어놨겠네요. 그럼요. 공안 예. 뿌락 걔네들은 뭐 예를 들어 장학금 같은 걸 주면서 예. 돈 걱정 없게 만들고 예. 그 대신 뭐 불순분자들 저 첩보들 이렇게 알려주고. 예. 야, 이건 비밀 경찰이 동방명주가 아니라 각 그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다수 명문대에는 중국 유학생이 다 많아요. 다 있죠. 명문대일수록. 그럼 거기에는 다 비밀 경찰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그리고 차이나타운이 있는 그 거점, 네.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거점에는 뭐 경찰 거긴 뿌락지가 아니라 아예 국 자체로 뭐 어떤 위장된 중국집으로 위장되거나 무슨 세탁소로 그렇죠. 위장된. 예. 이야. 뭐 슈퍼나 뭐 이런 슈퍼. 거. 예. 중국인들 차이나타운에는 중국 그 자기네들을 위한 슈퍼가 있잖아요. 예. 우리 미국의 한국 사람도 교포 위한 한인마트가 있듯이 예. 다 그런 걸로 위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이게 이 삐딱한 사람들은 이제 데려가고 그러는 거죠. 그 이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색출할 수 있나요? 방법이? 이 중국은 걔네들이 이제 역사가 기본적으로 2,500년이잖아요. 예. 2,500년 전에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이거 엄청난 이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작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지금도 동방명주 오리발 내밀고 막 예. 뻔히 기자회견 열어서 당당하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 동방명주보다도 동방명주의 주인 그 왕해군이라고 하는 왕해군,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4살밖에 안 됐습니다. 예, 젊어요. 예,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04년도에 26살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음식점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38살 때, 네. 38살 때 중국 제한교민협회 총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연합회 총회에 회장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미 그 부회장이었었어요. 네. 이 당시 이 사람이 그 왕해군이 그 30대 후반의 나이에 부회장일 때 회장은 80대 고령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왕해군이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해왔던 거죠.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중국 공산당이 왕해군을 정책적으로 키워서 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 사회를 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거물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 그 직함이 또 뭐가 있냐면은 한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인 평화통일촉진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이 평화통일촉진연합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얘들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거는 대만이랑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통일전선 공작을. 북한 통일전선하고 비슷하죠. 뭐.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예. 거기 회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직함이 굉장히 많은 게 신화통신사라고 이제 간첩 조직이 있어요. 그 신화통신사의 이제 인터넷망이 신화망인데 신화망 한국어판 대표이사.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국제여행사 회장이에요. 왕중왕 여행사 대표이사. 이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의 이런 그 여행사는 전부 다 이 중국 공산당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걸 민간 기업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단체 관광을 오잖아요. 그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여행사를 골라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이렇게 다 배정을 해주죠. 예. 그래서 중국인들이 하는 여행사는 다 당의 기관이다. 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44살밖에 안 된 이 왕해군이라는 이 친구는 정말 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중국인들의 통일전선 공작의 총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신화망, 신화통신, 신화망. 제가 그 쪼위보라고요. 중국 인민일보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인민망 인민망. 한국 대표 예. 조 위보한테 고소를 당했거든요. 제가 미녀 스파이 의혹을 제기했더니 예. 그거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중국인들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일 전선 공작은 정말 광범위하고 깊어요. 그래서 이제 조 위보가 이렇게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통일 전선 공작을 펼쳤는데 거기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전 강원도지사 최문순이죠. 예. 거기다가 대규모 이제 차이나타운을 차이나타운, 건설하려다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 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봉규 TV를 비롯해서 애국 언론 몇 개가 조 위보는 간첩이다. 예. 그랬더니 고소했어요. 예. 민형사 고소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 2월달에 이제 1차 판결이죠. 네.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게 만약에 우리 애국 언론이 우리 이봉규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애국 언론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금을 맞게 되면 지금 형사는 무혐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 지금 그 얘기 나왔거든요. 어쨌든 10만 원 만 원만이라도 우리가 이 손해배상을 걔한테 해주는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메이저 언론에서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월 11일 날 그 조 위보의 그 인민망 사무실이 저 시청 옆에 그 프레스센터 옆에 우리나라에서 임대료가 최고 비싼 그 파이낸스 센터. 거긴 비싼데. 예, 거기에 그 인민망 사무실이 그 돈이 얼마나 많으면 거기에 그냥 뭐 중국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이겠죠. 그럼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데죠. 그렇죠. 거기 앞에서 그 11일 날 2시에 이번에 그 고소를 당한 애국 언론 대표님들이랑 또 저희 공사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또 중국 공산당 아웃 이런 단체들이 그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월 11일 오후 2시 파이낸스 센터 앞. 파이낸스 센터 그 앞입니다. 거기서 기자회견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고 나와주셔서 한 머리수라도 도와주셔야 이걸 수사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이 왕해군 그럼 왕해군과 조 위보 이게 다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왕해군은 남자고요, 젊은 조 위보는 젊은 미녀 여자입니다. 이게 아주 헬렐레고 저 박원순이고 뭐고 다 만나고 돌아다녀요. 박원순이는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줬어요. 시민증까지 주고요. 아니 뭐 헬렐레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미녀가 꼬리치고 그러니까 이런 미녀 스파이 의혹을 방송했다고 세상에 한국의 평론가를 고소하는. 그러니까 저 검찰과 경찰은 평론가를 조사해요. 조 위보를 조사 안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이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 자체가 친중 행보를 걸어가지고 우리 그 당시 검경도 스탠스가 좀 어중간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지 않았나. 바뀌어야죠. 제가 이제 이 왕해군 관련해서 이 걱정하는 건 이 친구가 바로 며칠 전에 29일 날 12월 29일 날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협박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개인과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조 위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황당한 게 그리고 또 협박을 한 게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기자들한테 당신들이 나 모른다고 내가 이게 당신들 모아놓고 한중 30주년 언론인 무슨 뭐 이게 세미나 하는 거 내가 전부 다 이게 주최했는데 날 몰라? 니들은 날 몰라도 당신들 이 언론사 사주 국장들은 날 다 알아. 내 사진 깔까? 아하. 이런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론사 사주들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는 거네. 꾸준히 관리를 했다는. 관련했다는 얘기네. 사진 찍어놓고. 야. 다 이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게 황당한 게 중국이란 나라는 법률이 있지만 그거는 뭐 법률은 그 장식에 불과하고 사실은 당해서 시키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중국의 간첩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상 최악의 독재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언론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이 와요, 우리. 네. 잘못하면 이게 저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속국이 되는 이 이자들이 그 공산당들은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거 포섭을 하잖아요. 네. 그 돈으로 아니면 이제 미녀로 아니면 뭐 약점으로 네. 약점 잡고 협박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 영향권 내에 이렇게 두고 그 언론사 뭐 자기 주요 뭐 아까 그랬다면서요. 예? 왕해군이 주요 언론사 사장들하고 관계 까 뭐 이런 식으로 사진 깔까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건 보도 못하지 그러면 밑에 쫄다고들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만 지저대봐야 유튜버들은 이제 음모론자들이다 뭐 극우다 이러고 무시해버리고 메이저 언론에서 이걸 주목을 안 하니까 그나마 이제 조선일보가 그나마 터뜨렸죠. 정말 열심히 중국 관련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조선일보도 조선이지만 국민들이 이걸 나서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네.